우리 시조 8편 중에 두 번째 챕터인 자연 친화 파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10년을 경영하여 라는 작품인데요. 작가 정보부터 같이 볼게요. 송수는요, 자연을 주제로 한 작품을 많이 지어서 강호가도의 선구자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작품들을 썼던 사람이고요. 여기서 나오는 강호가도의 선구자에서 강호가도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지필에서 어부사시사, 강호사시가 하면서 여러분들 강호가도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지셨을 것 같은데요. 강호가도는요, 고전 시가에서 사대부들이 자연을 예찬하고 자연에 돌아가서 생활하는 것을 소재로 작품을 썼던 경향성을 강호가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시기가 있죠. 태평성대의 시기가 있고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기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 태평성대의 시기에서는 자연도 좋고 현실 정치도 좋고 평화롭다. 자연도 평화롭고 현실 정치도 평화롭다. 이런 모습들이 노래되기도 했는데요. 혼란기에는요. 많은 사대부들이 자연으로 귀의를 합니다. 자연으로 귀향을 해요. 왜 그랬냐면 사화와 당쟁이 막 계속 발발을 할 때 벼슬을 하던 사대부들은 뭔가 잠깐 삐끗하면 바로 그 당쟁에 휩쓸려서 나의 가족들과 가문이 위기로 갈 수 있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하기보다는 자연에 귀의해서 유유자적한 삶을 살겠다. 이런 안전한 삶의 방식을 택하겠다. 이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요. 자연은 현실 정치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세계다. 이렇게 그려내기도 합니다. 송순의 시조에는요. 현실 정치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세계인 자연이 잘 드러난다는 게 특징이에요. 자, 우리 요 10년을 경영하여는 대충 요런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뒤에는 강이 있고 요 앞에는 강이겠죠. 강이 있고요. 작은 초가집, 방은 3개쯤 있는 작은 초가집에 있습니다. 자, 요 그림을 보셨을 때 요 작은 초가집과 전체 그림이 잘 어우러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요걸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한번 봅시다. 10년을 경영하여 10년을 계획해서요. 초려삼간을 지어낸대요. 초려삼간은 작은 집, 초라한 집을 뜻하죠. 아주 작은 집이고요. 고작 3칸짜리 초가집입니다. 안분지족, 안빈낙도의 삶의 자세가 잘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죠. 나 한 간, 달 한 간에 청풍 한 간 맞춰두고 나 한 칸, 달 한 칸에 청풍 한 칸 맡겨둔대요. 물알체의 삶을 뜻하죠. 아까 위에서 나왔던 요런 집에요. 3칸짜리 방이 있는데 한 칸은 내가 쓰고 한 칸은 달이 쓰고 한 칸은 청풍이 쓴대요. 아, 자연, 달과 청풍과 함께 살아가는 거구나. 물알체의 삶이 여기에서 잘 드러나고 있고요. 강산은 드릴 데가 없으니 둘러두고 보겠대요. 강산을, 강과 산을 병풍에 비유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위에 예쁜 그림 놔두고 쌤이 굳이 그림을 다시 그리자면, 자, 강과 산이 이렇게 있어요. 얘가 강이고 얘가 산이에요. 자, 강산은 드릴 데가 없으니 둘러두고 보겠대요. 병풍처럼 요렇게 집 근처에 둘러두고서 보겠대요. 자연을 병풍처럼 삼겠다. 자연을 병풍으로 삼겠다는 참신한 표현이에요. 혹시 조금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겉에서 뭔가 빛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뭐 병풍처럼 서 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여기에서의 병풍은 그런 병풍이 아니에요. 내가 굉장히 즐겨 감상하고 긍정적인 의미가 가득 담겨 있다라는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작품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 구체적인 내용을 오른쪽에 가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일단은 시상전개에 특징적인 게 있어요. 중장, 가운데 줄에서는요. 나 한 칸, 달 한 칸, 청풍에 한 칸 맡겨둔대요. 여기에서는 시선이 우리 집에 머물러 있죠. 초가 삼간에 시선이 머물러 있습니다. 요 초려 삼간에 시선이 머물러 있어요. 그러다가 시선이 어디로 가요? 여기에 있다가 저 멀리 있는 강과 산으로 시선이 이동합니다. 시선이 여기에 있다가 여기로 이동을 합니다. 가까운 곳에 시선이 있다가 먼 곳으로 시선이 이동합니다. 자,
중장에서는 초가의 시선이 있다가 종장에서는 강과 산으로 이동을 했다. 자, 여기서는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이 이동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자연에 대한 화자의 태도도 눈여겨볼 만한데요. 달, 나, 청풍이 하나의 집에서 생활을 합니다. 나와 동일한 자격을 갖춘 인격체로 표현이 되고요. 인간과 자연을 나누는 경계를 완전히 벗어나서 자연과 하나가 되려는 화자의 태도를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무라일체의 삶을 살고 있구나, 이걸 볼 수 있었던 거죠. 초려삼간도 의미가 있는데요. 10년을 경영을 해서 고작 3칸짜리 자그마한 초가집을 짓습니다. 요거는요, 자연 속에서 잘 어우러져 살기 위한 집이었던 거예요. 자연 속에서 인간이 만든 인공물이지만 자연을 압도하지 않아요. 아무리 자연 속에 지어도 엄청나게 막 으리으리한 건물, 롯데타워 같은 그런 건물을 이렇게 지어두면은 당연히 자연을 압도하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초려삼간, 작은 건물을 지어서 자연과 어우러지게끔 하는 공간적 속성을 초려삼간이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이 그림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얘가 자연에 어우러지지 얘에 뭔가 집중되는 정도의 그런 압도감은 없어요. 그래서 자연과 잘 어우러지는 공간적인 특성을 지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핵심 정리해 볼게요. 형식을 잘 지킨 평시조고요. 자연 친화적이고 전원적이고 풍류적인 거 아실 겁니다. 제재는 전원 생활이고 주제는 자연 친화적인 삶과 안분지족의 삶입니다. 근경에서 원경, 초려삼간에서 강산으로 시선의 이동이 드러났고요. 의인법, 달과 청풍을 의인화하였고 강산을 병풍처럼 둘러두고 보겠다는 기발한 발상을 통해서 자연과 하나가 된 모습을 효과적으로 표현해내었습니다. 자, 자연을 아주 친근하게 다룬 이 작품을 한번 봤고요. 우리 추강의 밤이 드니까지 봅시다. 이것도 배경 지식 먼저 보겠습니다. 자, 월산대군이 이 작품의 작가인데요. 성종의 친형이자 세조의 첫째 손자입니다. 정치적으로 고난을 받다가 결국에는 궐에서 물러나서 양화도에서 기거하며 자연을 즐기면서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자, 이해와 감상을 한번 볼게요. 물욕과 명리에서 벗어나, 물욕은 뭐 어떤 물건이나 어떤 것에 대한 욕심이죠. 욕심과 명리, 명예와 이익이란 뜻이에요. 물욕과 명리를 벗어나서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는 삶의 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유유자적의 사전적인 정의는 속세를 떠나 아무 속박 없이 조용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 이 유유자적이에요. 가을 달밤에 배를 띄워서 풍류를 즐기는 한적한 생활을 단박한 풍치를 읊은 강호 한정가입니다. 어려운 단어 많이 나오죠. 단박은 욕심이 없고 마음이 깨끗하다 라는 뜻이에요. 풍류를 즐기는 강호 한정가인데 요거 뜻 기억나시나요? 강호가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강과 호수죠. 한정, 한가로운 정서를 노래한다 라는 뜻입니다. 자연에서의 한가로운 정서를 노래한다. 강호 한정가로서 여유로움 속의 멋을 즐기는 옛 선비들의 면모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뭔가 달밤에 낚시를 들이우고 있는 모습이 산수와 같이 느껴지고요. 마지막 종장에서 무심한 달빛만 싣고 빈배를 저어오는 모습에서 달 속의 정서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요 시조는 이런 분위기를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을 밤에 강이 이렇게 있고 달빛이 이렇게 비쳐 있고 요 배에서 사람이 낚싯대를 이렇게 들이우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을 생각하시면 작품을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자, 추강에 밤이 드니 물결이 잔오매라. 자, 추강에 밤이 든대요. 추강에 밤. 요 네 글자로 계절적, 공간적, 시간적 배경을 한 번에 드러냅니다. 계절 언제예요? 가을이고요. 공간 어디예요? 강이고요. 시간 언제예요? 밤입니다. 여기에서 계절, 공간, 시간의 배경이 다 드러났고요. 가을 강에 밤이 찾아오니까 물결이 차갑구나. 낚시를 들이치니 고기 아니 무노매라. 자,
낚싯대를 이렇게 들이우니까 고기가 물지 않는데요. 가을 달밤의 정취에 젖어 있고요. 사실 낚시에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고기를 잡으려면 뭔가 열심히 낚싯대도 던지고 뭐 미끼도 걸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겠죠. 그냥 낚싯대를 쳐놓고 가을 달밤의 정취에 젖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정취에 젖어서 유유자적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목적이지 낚시에는 별 관심이 없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초장과 중장을 보았을 때요. 모모하니 모모라, 모모하니 모모라 이런 구조가 반복되고 있어요. 자, 문장의 구조, 유사한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대꾸법이라고 합니다. 모모니 모모라 라는 대꾸법이 형성이 되어서 운율감을 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무심한 달빛만 싣고 빈배를 저어온대요. 무심한 달빛이래요. 욕심이 없는 자연물인 거죠. 무심한 달빛, 욕심이 없는 달빛만 싣고 빈배를 저어서 오겠대요. 빈배를 저어 온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 무력을 가지고 명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다 버린 화자의 심리 상태를 반영한 겁니다. 유유자적하고 만족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정서인 거죠. 자, 이것도 오른쪽에 있는 더 알아보기 한번 봅시다. 초장과 중장의 문장의 구조가 비슷합니다. 뭐뭐니 뭐뭐라 뭐뭐니 뭐뭐라 대꾸를 이루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뭐뭐라에 감탄형 어미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각 장에서 계속 반복하여 쓰고 있음으로써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어미가 등장을 했죠. 자, 화자의 삶의 자세는 어때요? 달빛에서는 탈속적인 자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요. 빈배에서는 무욕의 심리, 욕심이 없는 그 심리적인 게 잘 드러납니다. 세속적인 가치를 완전히 초월했어요. 뭔가 하나라도 더 얻고자 안간힘을 쓰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욕심 없이 유유자적 살아가는 삶의 경지를 잘 볼 수 있는 시조였습니다. 자, 무심한 달빛 빈배 같은 시어를 통해서 물욕에서 벗어난 탈속적인 이미지와 화자의 가치관이 드러나고요. 화자의 유유자적한 삶의 자세가 무심한 달빛, 빈배 이런 시어를 통해서 형상화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할게요. 갈래는 평시조고요. 성격은 탈속적 풍류적입니다. 제재는 가을 달밤의 풍류와 정치가 주제가 되겠죠. 자, 대꾸법을 사용해서 가을밤 강가의 모습을 표현을 했고요. 달빛을 싣고 돌아오는 배의 이미지. 배에는 아무것도 있지 않고요. 달빛만을 싣고서 돌아옵니다. 이런 느낌 굉장히 낭만적이고 탈속적인 느낌을 주죠. 탈속의 경지를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형상화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자연에 대한 시조 2개를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애정을 다룬 시조 2개를 살펴보겠습니다.